안녕하세요. 마더톡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커피 브랜드 하나를 대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스타벅스. 이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매장이 32,646개, 전 세계 하루 커피 판매 총수익 265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요? 단연 1위입니다. 우리나라 매장 수 총 1,572개, 우리나라 연매출은 1조 8,700억 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 왜 스타벅스에 이렇게 많이 가는 걸까요? 우선 저는 제가 왜 스타벅스에 가는지 생각해봤고 몇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저는 여기가 익숙하고 편해요. 그럼 나는 왜 이곳이 익숙하고 편안한가? 저는 대학생 때부터 갔어요. 다른 개인 카페는 오래 있으면 좀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무언의 압박이 있죠. 근데 스타벅스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돈 없는 대학생 시절에 눈치 안 보고 가기에 딱 좋았어요. 대학생 또래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벅에 있는 세미나 책상 너무 좋아해요. 콘센트가 벽에 있거나 너무 멀리 있으면 사람들 통행에 방해가 되고, 책상 중앙에 있으면 책상이 좀 산만하죠. 또 이 책상이 엄청 튼튼해요. 여러 사람이 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오래된 도서관 같은데 유난히 삐걱거리는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피해주면 주는 대로 신경 쓰이고 받으면 받는 대로 스트레스죠. 그런데 카페에서 꼭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친구랑 수다 떨 때는 소파에 앉아도 되고, 간단히 책 읽을 때는 작은 책상도 있고, 이렇게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고객 지향적이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고객 지향적이기만 한 기업은 아니에요. 파트너 지향적이기도 합니다. 2019년 스타벅스 고객 갑질 사건 때 당시 스타벅스 이석구 대표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안내문을 걸었죠. 스타벅스 파트너는 고객 앞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동안 서비스 업계에선 고객을 왕처럼 모셔왔죠. 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계속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일부 몰지각한 고객이 감정 노동자에게 갑질을 일삼은 거죠. 이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 이석구 대표의 파트너 챙기기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안내문의 마지막 부분, 스타벅스 파트너의 정당한 응대는 회사와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만일 고객이 파트너에게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또 여러분은 스타벅스에서는 왜 직원이라는 이름 대신 파트너라는 이름을 사용할까 한 번쯤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직무의 본질을 반영한 창의적인 호칭은 직원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를 양성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파트너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 커피 마스터나 커피 앰버서더라는 직함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목표의식과 성취감을 주는 동시에 스타벅스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죠. 타 기업에서도 단순히 직원이라고 부르는 대신 창의적 호칭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서브웨이는 매장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샌드위치를 만드는 직원을 샌드위치 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방문 판매원을 가리키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명칭을 프레시 매니저로 변경했죠. 전문성 있는 유통 채널로서 방문 판매원이라는 직업의 가치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존중을 담은 만큼 새로운 직함에 프레시 매니저들은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파트너들의 생활에 가치를 더해주는 개선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혁신의 중심에는 직원들의 생각에 대한 호기심, 그것을 물어보고 경청하려는 의지가 자리해 있죠. 스타벅스 리더들은 30분짜리 종합적인 인터뷰 접근법을 도입했어요. 기존에 실시했던 10분짜리 단답형 설문을 보완한 거죠. 그렇게 강화된 설문은 파트너 경험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심층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성적 대화 형태를 취합니다. 스타벅스 고용 인력의 규모를 고려할 때 기존 형식의 3배가 걸리는 파트너 설문을 실시하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요. 응답 결과를 통해 스타벅스 경영진들은 파트너의 니즈를 더 깊이 이해하고 파트너 집단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쓸 수 있죠. 스타벅스가 파트너를 챙기려는 혁신적인 사례는 최근 중국에서도 있었는데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파트너와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객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사였죠. 중국 파트너 부모님들과의 만남이라는 이 신선한 접근법은 가족 중심의 문화가 특히 발달되어 있는 중국의 문화적, 지역적 특징을 배려한 행사였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도 중요한 요소죠. 현재 2021년 7월 기준 톨사이즈 아메리카노 한 잔당 4,100원인데요.
물론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스타벅스의 개인 컵을 가져가면 300원 할인, 그리고 골드 회원이면 샷이나 시럽주가 600원 할인. 결국 스타벅스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한 잔당 3,200원인 거죠. 여기다 각종 이벤트나 리워드 적립으로 별 쿠폰, 보고 쿠폰 등을 적용하면 여기서 한 잔당 가격이 더 내려가요. 이 정도면 해외 스타벅스에 비하면 비싸긴 하지만 국내의 타 카페에 비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게다가 전 세계 도시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가장 많은 도시 탑5 안에 드는 서울 내에 2020년 7월 기준 55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원할 때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리워드 프로그램이나 쿠폰을 사용하기에 편하다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면 개인 카페에서 똑같이 음료 12잔을 마시면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할 때 우리는 꼭 그 지역에 있는 그 카페에 가야 해요. 저는 지금까지 개인 카페 스탬프를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매번 한두 개 채우고 결국 버리게 돼서 이제 아예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근성은 곧 소비자의 지갑이죠. 스타벅스를 논하면서 기술을 빼면 섭섭하죠. 요즘 제가 자주 이용하는 건 DT 매장인데요. 요즘 같은 코시국에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편의성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주차 공간 찾기 힘들고 어찌어찌 주차를 했는데 카시트에 타고 있던 아이가 잠들었어. 깨울 수도 없고 두고 잠깐 커피 사올 수도 없고 난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DT 매장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죠. 카드나 핸드폰 안 꺼내도 DT 패스로 차량 등록하면 그냥 결제되니까 편해요. 뭐 챙겨 다니고 들고 다니기 너무 귀찮은 저 같은 사람한텐 딱이거든요. DT 패스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앱 결제 시스템이나 사이렌 오더 모두 기술을 통해 편의성을 증진하고 관계를 성장시키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스타벅스는 어느 지역에 위치한 스타벅스이든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라 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을까요? 거의 20년 전쯤 제가 스타벅스에 갔을 때 파트너가 정말 원두 종류별로 종이컵에 담아서 테이스팅 시켜주시고 테이스팅 노트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일이든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진심인 모습을 보면 멋지잖아요. 이 파트너분 정말 진심이셨어요. 저는 밥 없이는 살아도 커피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 카페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저한테는 이런 경험이 진짜 신선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타벅스에 좋은 감정을 갖게 됐고 덕분에 커피 자체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또 한 번은 집 앞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랑 커피를 시키고 픽업대 옆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트너분이 저한테 오더니 반 무릎을 꿇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파트너가 오늘 첫 출근인데 콜드 샌드위치를 데워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공손하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솔직히 그거 콜드 샌드위치인지도 몰랐고 그냥 줘도 몰랐을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빡치는 경우는 그 후속 대처가 잘못되었을 때예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음식점이면 원래 주문했던 음식을 다시 가져다 주긴 하죠. 그런데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기다리라면서 원래 주문한 음식 가져오는 음식점이랑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원래 주문한 음식 빨리 갖다 주고 서비스 주고 하는 음식점은 큰 차이가 있죠. 이건 사람이면 다 비슷해요. 그리고 스타벅스 파트너가 다른 지점으로 가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파트너도 몇 분 계셨어요. 이런 경험들은 모두 나를 고객을 넘어 사람으로 대한다고 느껴지게 했죠. 여러분은 경기도의 서로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성남시와 수원시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미국 뉴욕과 인도 뉴델리의 사람들은 과연 똑같은 서비스 경험을 원할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그룹들이 고객이 서비스 받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봤어요. 업계, 국적, 나이, 성별, 소득 및 그 밖의 무수한 인구학적 특징을 바탕으로요. 결론은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서비스 경험을 원하면서도 서로 다른 서비스 경험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스타벅스가 고객들의 특별한 경험을 위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캘리포니아 타호 호수 근처의 스코어밸리에 카페를 열었어요. 스키어들은 부츠나 스키를 벗을 필요 없이 스키를 신은 채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나갈 수 있어요. 또 스타벅스 리더들은 중국에서 현지 디지털 마케팅 회사와 손잡고
옥외 간판, 소셜미디어, 위치 기반 서비스를 포함하는 홀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스타벅스가 디지털 옥외 간판을 사용해 프로모션 내용을 설명하자 고객들은 자신의 폰을 사용해 장수성과 저장성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 체크인했고 그 과정에서 가상 배지를 받았죠. 3만 개의 배지가 배포되는 순간 상하이 래플스시티 백화점의 대형 전광판은 크리스마스 소원들로 환하게 밝혀졌고 스타벅스 이벤트 웹사이트에는 가상의 크리스마스 트리에 조명이 들어왔고 고객들은 음료 업그레이드 알림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협동성이 강한 중국 문화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했죠. 중국의 로열티 프로그램은 개인별 구매 실적을 토대로 개인적 보상을 얻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요. 스타벅스의 지역 차별화 전략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월트 디즈니사와 협업할 때도 주변의 압도적인 디즈니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게 제품을 맞춤화하여 제시했습니다. 디즈니의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테마파크에 있는 피들러 파이퍼 프랙티컬 카페 안에 문을 연 스타벅스는 디즈니의 색채를 입었습니다. 카페 내에 근무하는 바리스타들의 이름표와 앞치마는 디즈니 캐릭터에서 따왔고 복장의 전반적인 테마는 1920년대 로스앤젤레스를 연상시킵니다.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공통점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관계에서 기대하는 점도 상당히 유사하죠. 이와 동시에 미묘한 지역적 차이도 상당해요. 이를 적절히 활용할 때 브랜드 확장의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는 그냥 스타벅스로 가는 게 아니었네요. 압도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스타벅스만의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더톡이었습니다.